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저께서부터 그 밤에 잘 때부터 이제 날씨가 그냥 자기 좋게 서늘서늘 해가지고 저도 잠을 되게 잘 잤고요. 아침에도 운동을 다녀왔는데 날씨가 받쳐주니까 운동도 되게 기분 좋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코인만 가주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중국 코인과 중국 시장 이제 개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중국 코인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없고 가지 않을 것이다. 왜? 중국에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 코인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유튜버 중에도 계시고 그리고 투자자 분들 중에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런 사항에 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가 오늘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꼽은 뉴스 헤드라인은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셜 중금융 생태계 뒤흔들어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전자상거래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거의 1위, 2위를 앞다투는 그런 전자상거래 거대 공룡 기업이잖아요. 예, 동아시아의 맹주이면서 전자상거래 쪽에서 그런데 그 마윈의 지금 현재 전략이 뭐냐면 알리바바에서 번 전체 자금의 95%를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금융회사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에서 만들어낸 블록체인 코인 이름이 네오라는 코인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엔트라고 원래 시장에 이제 공개가 됐었고 그랬었는데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게 이제 네오로 이제 리브랜딩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루었죠. 거의 그러니까 스트라티스 못지않게 거의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스트라티스보다는 아마 더 많이 펌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는 되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뭐 물론 그 네오 말고도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재 상태잖아요. 근데 알리바바 그러니까 엔트페이낸셜이 중국 금융 생태계 뒤흔들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날짜가 2018년 7월 30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며칠 안 된 어떤 그런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 마윈의 어떤 전략을 볼 수 있고 중국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이 엔트페이낸셜 이런 금융 기업에 관해서 이제 좀 약간 얼핏이라도 이제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헤드라인 쪽에 보시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며 중국 금융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전자결제부터 기업대출, 머니마켓 펀드, 신용등급 평가, 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설립된 지 14년 만에 중국 금융계를 장악했다라고 나오죠. 지금 현재 이제 상태가 지금까지. 그래서 쭉 밑에 또 보시면 기업 가치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오고 엔트파이낸셜은 올해 6월 해외 투자 기업으로부터 140억 달러의 투자 금액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1,600억 달러로 늘었다. 이는 골드만삭스 시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죠. 골드만삭스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중국에서 이거를 규제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네오를 대놓고 한다고 뭐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엔트 파이낸셜하고 네오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엔트 파이낸셜에서 그러니까 향후 미래를 보고 네오라는 코인을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가 그 각 거래소마다 상장도 많이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안 오르고 떨어지고 지금 현재 장세가 안 좋아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국 시장이 결국에는 열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진짜 큰 세력은 사람들한테 대놓고 냄새를 풍기지 않아요.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대놓고 사람들한테 그 냄새를 풍겨서 투자하게 만들지 않아요. 뭐 여태까지 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엔트페이낸셜이 IPO 할 때 기업 공개할 때 거기에 투자된 자금이 전체가 다 어디 지분이고 어디 자금일까요? 과연 이게 중국 자금은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전체가 다 해외 자본일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리바바의 엔트페이낸셜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 그런 업체에서 번 돈을 금융 쪽에 이제 투자해서 보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쪽에 이제 사세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은산 분리 규제 완화로 해서 한국 정부에서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를 이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로 해서 그걸 용인했잖아요. 산업과 금융의 결합을 용인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용인을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알리바바가 금융업에 손을 대서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을 끌어모으고 그걸 이용해서 그 알리바바의 어떤 그 또 다른 산업의 그 어떤 그 보완이나 자금 수요라는 거를 사실 중국 정부에서 용인하고 사실은 도와줬던 거라고 저는 이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중국 당국 전통 금융업계 불만에 규제 나서라고 써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엔트파이낸셜이 그 급속도로 그리고 중국 내에서 아니면은 동아시아 쪽에서 여러 가지 전자 결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업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나머지 이제 제1금융권이나 민간은행들이 이제 영향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한국도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지금보다 많이 커지면 제1금융권 뭐 은행부터 엄청나게 아마 반발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이제 정부 측에다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내년 상반기 한국 진출 준비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이낸스 하면 중국 거래소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최대 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거래소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폴로니엑스라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그 베이스를 둔 그 거래소가 원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 규모도 크고 거래 볼륨량도 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기가 죽기 시작하고 이제 바이낸스가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뭐 마케팅적인 거 아니면 뭐 거래 액수 면에서 엄청 그 운영을 잘 하니까 그래서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 준비 중이라고 여기 밑에 써 있고 그리고 보시면 바이낸스는 올해 안에 세계 주요 지점 3개에서 5개 정도의 현지 법인을 세울 계획도 밝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중국 거래소잖아요. 알고 보면 중국 거래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본인 거래소에 현재 리스팅 돼 있는 그런 코인들도 중국 코인도 물론 다 많이 이제 속해 있거든요. 스캔 코인 같은 것도 이 거래소는 되게 많이 배제도 시키고
리스트업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잘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거래소가 전 세계에 지점을 3개에서 5개를 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점에 있던 그게 뭐 영국에 거래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유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일본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남미나 어디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세하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 그 거래 자금들이 중국 코인만 빼고 투자가 되겠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 코인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직간접적으로 그 어떤 투자자한테 투자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바이낸스의 지점 확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중국 시장이 오픈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요. 중국 코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해요. 판단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코인은 중국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오르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는 분들 말에는 저는 좀 약간 수긍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보시면, 그리고 손정희가 그리는 전자상거래 제국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왜 알리바바 얘기하다가 왜 이 손정희 얘기를 했냐고 여기 딱 나오실 수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 손정희의 전자상거래 제국이라고 나와 있고, 알리바바와 공동 투자 11억 달러 투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손정희하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랑 마윈의 알리바바는 상호 출자 30% 지분을 스왑돼서 서로 투자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고요. 알리바바는 친중국의 기업이에요. 네, 중국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서 블록체인을 지금 규제한다 어쩌저쩌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결코 네오라는 코인, 그리고 알리바바라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절대로 클 수 없어요. 알리바바는 블록체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게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듯이 블록체인을 만약에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알리바바도 클 수 없고, 그리고 위챗페이, 위챗이라든가 아니면 알리바바, 알리페이 이런 것도 중국 정부에서 용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중국 그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장려하고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 추세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소프트뱅크는 또 지난해 4월 알리바바와 인도의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티엠에 4억 5천만 달러, 4,709억 원을 투자했다. 페이티엠은 지난해부터 알리바바 모델을 차용한 오픈마켓 페이티엠 몰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사진 밑에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8월 알리바바와 인도네시아의 토코피디아에 11억 달러, 1조 2,500억 원을 투자했다. 알리바바는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회사 라자다에도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럼 암암리에 중국 정부에서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전 세계의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관한 어떤 그림이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로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규제하고 그리고 오픈시키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탈중앙화가 이제 목적인 블록체인은 도입하지 않을 거다. 왜? 사람들의 어떤 구속력이나 어떤 규제 안에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중앙화에 대한 거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한국어로 따지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우리가 검색 궁금해서 이제 검색할 때 쓰는 검색어 아니면은 그 네이버 맵에 우리가 치는 각 개인이 이제 쳐가지고 들어가는 뭐 그 동선 있잖아요. 뭐 어디를 갈 때 거기다 뭐 서칭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병원까지 갈 거야. 아니면은 그리고 뭐 지마켓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11번가에 그 한 사람의 개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로 사는 그런 어떤 그 가격대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수준, 그 사람의 학력 수준, 그 사람의 거주 범위 이런 게 알고 보면 다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을 많이 사용하고 위챗페이 막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빅데이터는 결국 중국 정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통제된 사회에서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그 각 기업에서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사람들한테 수익을 좀 더 많이 창출을 하려고 하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쌓여진 빅데이터는 장기적으로 쌓여진 빅데이터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구속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들의 약점도 알고 이제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기 때문에 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그 더 어떤 인류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이란 나라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만약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예전하고 좀 약간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좀 더 통제되고 공권력이 강화되고 좀 더 강압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대놓고 막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나 그 빅데이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규제하거나 막 탄압하고 그러진 않지만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도 구글에서 나온 그런 어떤 복합적인 정보나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그런 걸 이용한 어떤 종합적인 그 빅데이터가 기반이 된 어떤 개인의 규제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약에 갖출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면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현재 엄청 자유로운 나라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갑자기 자유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에 둠스데이가 오고 그런 어떤 그 시그널은 지금 현재 그 총기 규제가 딱 확실히 100%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총기 규제가 만약에 그 미국이란 나라에 그게 만약에 입법화돼서 그게 가결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공권력에 강화된 어떤 그 경찰의 아니면은 그 군인의 그런 게 더 많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보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면 탈중앙하다, 정부의 어떤 규제 속에서 속박에서 풀려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중앙 집권화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거고 전 인류는 어떤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가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와 중앙정부는 결국에 연결이 될 거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어떤 한 개인의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통제단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지금 딱 보여드리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도 딱 보이시겠지만 트위터 그리고 구글 도메인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니면 뭐 알리바바, 11번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상호 출자되고 상호 투자된 그 지분 같은 경우는 거대 기업이 사실 관여돼 가지고
조금씩의 어떤 그 출자된 그런 자본은 결국에 겹치고 어떤 거대 세력에 의해서 전체 기업은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서로 나눠 갖고 서로 이제 수합한다고밖에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하나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가고 있다. 예.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서로 기업과 기업 간의 개인의 데이터와 개인의 추세와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중간에 이제 인공지능이 끼고 인공지능은 그 개인의 어떤 데이터를 머신러닝해서 개인의 향후 어떤 뭐 행동 양상 이런 것까지 예측해서 결국에는 뭐 중앙 집권화 쪽에 더 가깝게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블룸버그 소프트뱅크 세계 최대 규모 IP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무선 사업 관련 계열사인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라고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지난 2014년에 상장했던 중국 알리바바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IPO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알리바바가 지금까지는 소프트뱅크가 이제 IPO 하기 전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규제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암암리에 그 간접적으로 키워주고 도와주고 그랬던 거고 중국 정부 내에서는 용인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어떤 그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자본도 사실 일본 전체의 기업, 그러니까 자본은 아니에요. 또 더 이면에 가면 도이치뱅크 유대 자본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는데 예, 거기까지 말하면 이제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통신은 이날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지분의 3분의 1을 일본 도쿄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소프트뱅크의 기업 가치는 현재 그 101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3분의 1 지분 가치는 약 33조 6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규모대로만 상장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되는 것이다 라고 써있죠. 현재 세계 최대 IPO는 알리바바로 알리바바는 2014년에 240억 달러 규모로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240억 달러 규모로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렸을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던 자본이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전 세계의 자본은 거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리바바가 클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예, 중국이 키워줬든 키워주지 않았든. 근데 중요한 건 키워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법적 규제안을 뚫고 나서도 미국의 그런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고 또 타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IPO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마윈이 이제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내서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 중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각종 코인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발행된 코인은 뭐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투자금들이 결국 투자돼서 오를 거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이제 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